안녕하세요. 저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오늘 빠르동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난민이 된다면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것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실제로 한국에 왔던 난민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제가 가상의 사고 실험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갑자기 전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딘가 가야 되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국내의 다른 곳을 피하거나 해외로 피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어떻게 연락을 하고 핸드폰 끊기고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서 만날지 다 생각을 못 했는데 다 모여서 어쨌든 막 가고 길도 끊기고 방향 꺾고 검문소 통과하고 하다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부산까지 우리가 막 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가보면 다른 나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의 위협이 어떤 형태로 이제 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고 상관없는 더 안전한 나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일본, 중국, 아니 미국 선택지가 있다. 대부분 미국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큰 문제 없이 가도 전쟁하고 엮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미국으로도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타 협정을 폐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많이 났을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오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실험을 위해서 미국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산까지 갔다가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무지 전쟁이 한국 안에서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 해외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실제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하고 미국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표를 사는데 오늘 당장 사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비행값이 100만 원인데 내일은 200만 원, 그 다음은 300만 원, 그 다음은 500만 원, 그 다음은 1000만 원. 비행값이 천정부를 뛰는 겁니다. 비행기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피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비행기 값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서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 거 많이 경험하거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으로 이제 가야겠다는 생각하는데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실제로 사는데 막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오르다가 이제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할 때는 비행기가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씩 가는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로는 성인, 남성인 가장이 가는 경우가 큽니다. 실제로 난민으로서 다른 나라를 가서 정착하고 국경을 통과해서 넘고 거기 도착해서 어떤 보호를 얻고 이런 과정들이 매우 거칠고 위험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경험도 많고 위험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주로 성인이 남성이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먼저 가서 어떻게든 내가 길을 뚫어보고 가족을 데려오겠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인 남성으로서 가장이었다, 비행기를 결국 너무 아깝지만 표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표를 내고 어떻게 밀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겨우겨우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 공항에 겨우 이제 도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도착한 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한 500명 정도가, 우리가 이제는 2018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도착했던 것처럼 한국 남성 500명이 미국 LA 공항에 딱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는 네티즌들이 그 가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한국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미국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로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 두 번째로 한국에 전쟁이 났는지도, 한국에 전쟁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5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갑자기 뭐 전쟁터에서 피신해서 왔다라고 하고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 왜 왔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일단 오해를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부터 직설이라는 언론사에서 완벽한 난민의 조건이라는 컨텐츠에서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건데, 도착을 했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뭐야, 이상하다. 안 돼. 한국 남성 500명 이런 사람들 너무나 위험해. 왜냐면 한국 남성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성범죄율이 너무 높아. 알고 보니 몰카 범죄 많고, 알고 보니 텔레그램, 다양하게 이런 어떤
뭐 이슈들로 인해서 사이버에서도 알고 보니까 너무 성착취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한다더라. 알고 보니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들이 맞아서 죽는 사람 너무 많아. 이런 범죄도 생각보다 일단은 검색하니까 되게 많더라. 한국인 남성 중에 막 이러는 겁니다. 또 찾아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유교라는 사상이 지배하는데 남녀에 대한 평등이 전혀 없고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 한국의 유교라는 사상은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하대하고 전혀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문화가 너무나 깊게 한국 문화에 배어 있고 남녀 평등의 지수도 매우 낮아. 이런 사람들을 성범죄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실제로 남녀 평등이 전혀 발성되지 않은 이런 전 근대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는 거 위험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오해를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은 너무너무 위험해. 알고 보니까 왜냐면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에 갔다 와서 총기를 다룰 수 있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 이런 한국인 남성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갑자기 어떠한 위험한 상태가 돼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거나 위험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도 받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온 이후에도 모두 다 이제 갑자기 또 총기 훈련 보수 교육을 받고 엄청나게 살인 병기와 같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갖고 있다. 심지어 또 어렸을 때는 한국 남성들 알고 보니까 태권도도 배우고 엄청난 무술 유단자들이야. 다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겠죠. 세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국 남성들은 뭔가 사상도 불순해. 왜냐면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남성들 같은 경우 막 이런다. 막 무슨 뭐 군복 사진 같은 걸 막 올리는 겁니다. 군복 사진 올리면서 조국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 중에 있더라. 아니 이런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CIA에서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미국에서 테러를 일으킨다는 건가? 페이스북 다 검열해서 좀 이상한 사람도 있으면 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한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뜨거운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한국 남성들은 어떤 정도냐면 시위를 할 때 100만 명씩 나와서 길거리에 시위를 해서 자기들의 권리 주장이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난민을 인정해서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미국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자기들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 LA 같은 곳에 한인타운을 만들어 자기들끼리만 모아 살고 한국 음식만 먹고 미국 문화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한국 사람들만의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해보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여러분이 지금 가족의 안전을 다 책임지고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도착해서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의 지위를 얻고 자리를 얻어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책임인데 난민 절차는 시작하기도 전에 입국하기도 전에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난민은 이런 사람들이야, 한국 남성들은 너무 이상해 라는 이런 오해들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겪을 염려와 걱정들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2018년에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도 일어났었죠. 야, 예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전쟁터에서 왔다는데 예멘에 무슨 전쟁이 있어? 몰라 라고 했다라든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전쟁이 있으면 왜 한국까지 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냥 근처에 다른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까 미국 사례 들어보면 똑같은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와,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까지 전쟁이 났다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일본이나 중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거기 다 같은 말 쓰는 거 아니야? 같은 한자 문화권에 같은 유교 문화권이니까 그냥 글로 가지. 이상해. 이 사람들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테러하러 온 거 아니야? 되게 수상해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이상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예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한번 뭐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알고 보니까 뭐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평등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해. 이런 사람들이 혹시 한국 사회에 큰 위해를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들이 한국에 온다면 자기들끼리 할랄 단지를 건설해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오해들이 사실 그 당시에 많았고 난민들 다 가짜 아니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오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한국까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생각해 보던 그런 이제 사고 실험의 예를 들어본다면 당연히 많은 일들은 사실 이미 저희가 지나서 알지만 많은 부분들은 오해고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인데 난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어떤 문제 때문에 피신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올 수밖에 없던 것인가, 다른 나라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 이제 오해와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난민들이 어느 나라 피신해서 다른 나라 온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숨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이란 생각으로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피신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난민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난민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의 질문들에 대한 답하는 형태로 빠르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